그렇게 많은 서비스 면적이 제공이 됐고, 그다음에 발코니 확장이 합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아무튼 성황리에 거기는 분양에 맞췄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발코니의 의미를 이렇게 알아두시면서, 자, 우리가 이제 바닥 면적 산입에 관계되는 겁니다. 벽 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 이제 이 표현을 여러분이 조금 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벽 기둥의 구획이 없다. 자, 우리가요, 어떤 면적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최소한 기둥이 3개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기둥 2개를 놓고 보면은 직선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면적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3개가 기둥이 있으면은 삼각형의 면적이 나오겠죠. 그럼 4개면은 사각형의 면적이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기둥이 2개라면 면적 계산이 어려워진다고. 이거 직선밖에 나오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벽 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이때는 이제 밑에서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붕 끝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m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으로 간다.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그 주유탑이나 주유소 주유탑 하면 생각해 보시랍니까? 보통 이제 주유소가 막 평지에 큰 것들은요, 그 기둥 4개 다 있더라고요. 일반적으로 보면은. 근데 이렇게 약간 경사진 형태에서 그 주유소들 보게 되면은, 그렇게 경사진 형태에 이렇게 폭이 좀 좁게 되면은요, 기둥이 딱 2개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주유탑 위에 이제 비닐 가림막으로서의 지붕등이 설치가 됐던 거죠. 그러면 거기서는 면적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가 문제가 되는 거죠. 기둥 2개에 지붕이 얹혀져 있는 그 주유소 있잖아요. 그 모양 건축물이 아니다. 건축물 맞지 않습니까? 건축물의 구성이 어떻게 되죠? 기둥 있고 지붕이 있으면 건축물이에요. 근데 기둥이 몇 개 있어야 된다는 규정은 없는 거예요, 그거. 건축물 맞아요? 그러면 이 건축물이라면 이제 바닥 면적을 계산하는데 어떻게 계산할 거냐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밑에는 기둥이 2개밖에 없어서 선밖에 나오지 않으니까 면적 산정이 안 되니까 그럼 결국 위로 올라가서 지붕에서 면적을 계산하겠다는 겁니다. 지붕의 끝부분으로서 각각 1m를 빼고 남는 게 있다면, 바로 이제 남는 게 있다면 그게 면적 산정이 된다. 그렇게 한다는 거죠. 바로 그런 형태에서 이제 이 경우도 이렇게 면적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보세요. 주택의 발코니 등 건축물의 노대, 그 밖의 이와 비싼 것의 노대 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 등의 면적에서 노대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의 접한 길이에 1.5를 곱한 것을 뺀 면적을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말의 의미 너무 복잡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자, 외벽이 있다고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죠. 어떻게 해요? 외벽이. 우리가 지금 안방, 거실 아니면 작은 방에 그 창문 틀이 있잖아요. 그게 외벽이란 말입니다. 그게 가장 긴 외벽이야. 거기다가 이제 폭을 1.5를 곱하는 거예요. 1.5를. 1.5를 곱하고 혹시나 이제 그 면적이 되는 거죠, 이게. 그리고 남는 게 있다면, 남는 면적은 어떻게 한다? 바닥 면적이 산입이 돼요. 자, 어떤 분이 농담 삼아서, 자, 우리 집은 그 폭이, 이 발코니 폭이 2m나 되던데요.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 결코 자랑할 거 아닙니다, 그거. 표현하자면. 왜요? 그 나머지 면적 50cm 대상의 면적은 돈 주고 사신 거예요, 그거. 따지자면은. 그런데 건설사는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럴 일 없으니까. 아무튼 계산의 기준이 긴 외벽 곱하기 1.5 하고 남는 게 있으면은 그건 바닥 면적 산입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아파트는 절대 그렇게 안 지어졌어요. 걱정하지 마시라는 얘기야. 왜? 그게 면적이 포함되면은 건축 면적이 달라지고 건축 면적이 달라지면 건폐율이 달라지거든요. 건설사 절대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다만 이제 그렇게 2m가 나온다면 어느 한쪽에는 면적이 없거나 한 게 나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평균에서 1.5를 곱하는 개념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1.5를 곱하고 뺀 나머지 부분이 바닥 면적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단열재가 설치가 됐다고 쳐요, 건물 외벽에. 그러면 단열대가 설치되면은 외벽 두께가 겉으로 눈으로 보는 그 부분에서 굉장히 넓어진다고요. 그러면 외벽의 중심선을 가지고 계산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외벽이 넓게 보이니까 외벽의 중심선이 앞으로 좀 나가는 형태가 되죠. 근데 실질적으로 계산은 어떻게 하면은 단열재가 설치돼서 단열재 부분은 빼고 내층 내력벽, 원래 내벽 기준벽 있지 않습니까? 그 벽의 중심선으로 계산한다 그 얘기야. 단열재 부분까지 너비로 포함시키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층 내력벽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바로 이렇게 해서 이 면적 산정에 관한 내용이 있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제
바닥 면적 산정에서 이제 제외되는 것들인데요. 실제로 이거 여러분이 문장으로 읽게 되면은 조금 암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같이 참조하면서 여러분이 내용을 좀 파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옥상 부분에 승강기탑이라든지 계단탑, 장식탑 등이 설치가 될 수 있죠. 이때 그러면 승강기탑이 차지하는 면적 부분은 바닥 면적 산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건축물 안에 다락이란 게 있죠. 다락이라고 해서 이제 방 안에 또 한 층, 반층 정도 올려서 이제 짓는 형태를 말하게 되는데, 그 다락의 층고, 다락의 높이를 층고라고 합니다. 다락의 층고가 1.5m 이하일 때는 그때는 다락이 차지하는 면적은 바닥 면적 계산을 안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경사 지붕 아래 다락 면적입니다. 우리가 보통 1층, 2층 집이 있으면은 지붕이 있겠죠? 그리고 보통 그 지붕하고 그 다음에 2층 바닥, 이제 2층 그 천장 부분하고 그 사이에 다락이 보통 이렇게 형성이 될 수가 있는데, 그랬을 때 이 경사 지붕의 높이가 1.8m 이하일 때는 그 안에 설치된 다락은 면적 계산은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될 필요가 있고, 자, 그 다음 봅시다. 건축물의 외벽의 굴뚝, 더 슈트라고 해서 우리가 요즘에 그 뭐 여러 개 이제 그 건강 관계되는 부분에서 우리가 그 실내라는 게 먼지가 돌아다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먼지를 쫙 끌어올리죠, 보통. 그래서 그 먼지 끌어올린 봉지를 바깥쪽으로 내보내는 게 있죠. 바로 그런 걸 더 슈트라고 칭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설비 덕트라고 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됐었을 때 이런 것들이 차지하는 면적은 바닥 면적 계산을 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바로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옥상에 물탱크나 기름탱크, 냉각탑이 차지하고 있을 수가 있죠. 바로 그랬을 때 그 차지한 부분은 면적 계산을 따로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옥외, 그 다음에 지하입니다. 옥외나 지하에 물탱크, 기름탱크,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다. 그랬을 때 이것들이 차지하는 면적도 바닥 면적 산정에 제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 지상층 부분입니다. 공동주택 지상층에가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 놀이터, 조경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닥 면적 계산하지 않는다, 그렇게 한다는 거죠. 바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바닥 면적에서 제외되는 것들의 모습이 있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요. 여러분들이 이런 걸 필로티 구조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1층은 기둥만 세워져 있고 벽면이 둘러쳐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 필로티 부분을 차량 통행용 또는 주차 공간, 공중통행, 사람이 다닐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공동주택에서의 필로티 부분은 바닥 면적 산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닥 면적 산정에서 제외가 된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바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바닥 면적 산정에서 빼는 것들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읽어보시면서요. 예를 들어 해당되는 뭐 여러분 교재상으로 보시게 되면은 33페이지 있어요. 33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거기 아래쪽에 오른쪽에 있다고 그래야 되네. 다라마 이런 것에 해당되는 거죠. 뭐 그 밑으로 또 몇 가지 추가적인 내용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걸 읽어볼 때 그냥 단순하게 그 문장으로 읽게 되면 여러분 이해가 좀 오기 어렵다면은 이 그림을 좀 참조를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산정 방법 시험 문제 중에서는 이게 포함돼서 나올 때는 조금 어려운 느낌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같이 구별해서 기억을 하시면은 그게 어려움 없이 우리가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뭐 이번 시간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여기까지 가고요. 나머지 것도 추가적으로 설명해야 될 게 있으니까 자, 잠시 쉬었다가 바로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